제가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사람, 시아버지에게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남편은 오히려 저를 원망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평온하다고 믿었던 가정, 그 아래 숨겨진 균열, 저는 그 균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 34살입니다. 네일숍에서 일하던 평범한 여성입니다. 사장의 소개로 남편 도연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다정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죠. 결혼식 날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좋은 남편 만났다. 믿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술만 마시면 얼굴빛이 변하고 욕설과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저는 아이를 위해 참았습니다. 도연이 술이 깨면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지만 믿음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남편 도연은 또다시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어. 차라리 떨어져 살아야 해. 그 말이 제 마음을 후려쳤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더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께 이야기해야겠다.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 그에게 말하면 상황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시댁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에서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한 걸음씩 거실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차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잠시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이가 또 문제를 일으켰나? 그는 처음에 아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아이도 있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다들 이해하지 못하지. 그 말에 안도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태준 아버지는 다가왔습니다. 태동을 느껴보고 싶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몸에 손을 대자 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밀어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인데.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마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이가 무사하기를, 아무 일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남편과 아버지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가장 의지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제 현실. 균열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뱃속 아이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생명 하나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무너지면 안 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계속 울렸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누구를 믿고 어디로 가야 하지? 조금씩 다짐이 생겼습니다. 두려워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 내 삶도 지켜야 한다. 집안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공포와 수치심이 반복되는 꿈처럼 제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남편 도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도연 시아버님이 저한테 그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며
잠시 희망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내 편이 되어줄 거야. 하지만 도연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유혹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해? 우리 집을 무너뜨릴 셈이야? 그는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이혼까지 요구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닫힌 문, 조용한 공기, 하지만 마음은 폭풍 같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나만 무너져야 합니까?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이 아이와 나의 삶을 지키려면 이제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손을 떨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눈물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길이 보였습니다. 법과 증거로 내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균열은 깊어졌지만 이제 제 마음속 작은 불씨가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시끄러웠습니다. 울고 난 뒤에도 공포와 분노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구 혜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정아,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도 아버지도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전화기 너머에서 혜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아이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버텨. 내가 내 옆에 있어. 그 말에 눈물이 나왔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이제 나도 움직여야 해. 그날부터 저는 작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태준 아버지가 다시 접근할 때를 대비해 녹음을 시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언제든 켜기 좋게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두려워도 더는 당하지 않을 거야. 며칠 뒤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태준 아버지가 제게 손을 뻗는 순간 녹음이 작동했습니다. 증거가 생겼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혜정과 다시 통화했습니다. 녹음했어. 작지만 증거가 있어. 좋아. 그거면 충분해. 이제 시작이야. 조금씩 마음속 불씨가 커졌습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움츠렸던 저의 의지가 반격의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무섭지만 이제 더는 당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반격의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던 어느 날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 태주는 제 눈치를 보며 더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몸을 움츠렸습니다. 남편 도연은 그 상황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그는 오히려 아버지를 감싸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 순간 몸과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야. 내 삶 전체를 압박하는 악이야. 태준 아버지는 이전보다 더 대담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제 행동을 감시하는 듯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더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도연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 혼자 무슨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는 거야? 그냥 참고 살면 되잖아.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눈물만 나왔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조용히 앉아 뱃속 아이를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방법을 찾아야 해. 누군가 내 편이 되지 않아도
나는 살아남아야 해. 그날 밤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태준의 행동을 기록하려는 마음과 도연과 싸우지 않더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결심이 커졌습니다. 며칠간 밤낮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태준 아버지의 행동을 녹음하며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친구 혜정이 옆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시작이야. 준비된 만큼 힘이 돼. 그 말에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녹음과 사진, 증언까지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심장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법정날 태준 아버지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습니다. 도연은 방청석에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도연의 한숨이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 아버지는 자신을 변호하며 말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유혹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된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녹음, 사진, 그리고 친구 혜정의 증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결심이 흔들리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진실이 밝혀지는 거야. 재판이 끝날 즈음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멎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터지지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 이후 집안은 전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남은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도현 남편, 그는 왜 아버지를 감싸며 나를 몰아세웠을까? 조금씩 그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폭력을 일삼았던 전 연인들과의 사건, 그리고 아버지 태준에게서 길러진 왜곡된 가부장적 가치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 왜 그때 나를 믿어주지 못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게 잘못된 거였어. 그래서 널 제대로 믿지 못했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믿음의 균열과 상처가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와 남편이 가진 문제였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회상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시작할 거야. 아이와 함께 두려움 없이. 친구 혜정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다 괜찮아졌어? 응,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이제 우리 아이랑 나 자신을 지킬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야만 진정한 회복과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재판이 끝난 후 집안은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뱃속 아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이 그리고 나, 우리는 다시 세워질 거야. 그 작은 생명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친구 혜정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편하게 살아도 돼. 넌 충분히 강해. 그 말에 마음이 조금씩 놓였습니다. 집을 정리하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그 긴 시간의 공포,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이번엔 슬픔보다 배움이 더 컸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아이와 함께 걷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균열과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밤이 되면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천천히 회복될 거야. 눈앞의 평온은 얻은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이겨낸 끝에 찾아온 결과였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 나는 살아남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균열 속에서 피어난 희망, 그것이 제 삶의 새로운 여운입니다.